간이고 쓸개고 남는 게 있어야 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쓰레기입니다. 오늘은 진짜 아무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그런 은밀한 내용을 다룰 겁니다. 저희 렛미인 영상 중 300만 뷰 찍히는 렛미인의 시그니처 영상이 있습니다. 장기 렌트 리스 견적에 숨어있는 4가지 비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영상 촬영 당시 저희 렛미인은 꿈과 패기만 가득한 애기 에이전시였어요. 그렇다 보니 정말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 온갖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저는 느꼈어요. 와, 여기 정말 폐쇄적인 곳이구나.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저희 하나 죽이겠다고 별의 별짓들을 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지 않으면 매장당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희의 솔직함을 믿어주셨고 이용해주신 덕에 살아남았습니다. 이제는 이 영상의 참된 의미를 적나라하게 알려드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10분만 저한테 투자하세요. 첫 번째 안내드렸던 내용은 바로 현금 페이백입니다. 먼저 할부 진행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으셔야 할 게 대리점이나 지점을 가셔서 할부나 현금으로 차량을 구매하시면 각각의 카 메이커사에서 담당자에게 수당이라는 게 나옵니다. 고객님께 그 돈으로 페이백도 해드리고 썬팅 불박도 해드리긴 거고요. 할부 또는 현금 구매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장기 렌트나 리스는 특판으로 진행 시에 수당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남는 게 없는데 페이백을 해준다는 거는 애당초 성립이 되질 않는 말이죠. 예전 영상에서는 제가 견적서도 보여드리면서 비교해드리고 했는데 왜 그렇나 싶어요. 이거는 그냥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서비스 많이 해주는 영업사원보다 페이백 해주겠다는 영업사원을 더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간이고 쓸개고 남는 게 있어야 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로 할인 금액인데요. 이건 보통 수입차 쪽에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리스건, 렌트건, 현금이건, 할부건 상관없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국산차의 할인이라는 거는 만질 수가 없는 대회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이건 캐피탈사와 카 메이커사와의 문제예요. 근데 또 이걸 또 본인이 어떻게 해서 더 주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면은 그냥 꺼져. 수입차의 경우 요즘은 차가 너무 없어서 그런가 예전보다 좀 덜한데 예전에는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할인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엄청 많았어요. 할인을 물어보는 게 잘못된 거냐? 아니죠. 할인을 물어보는 방식이 틀렸다는 겁니다. 수입차 할인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용받는 할인은 차량의 등록일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벤츠 E클래스를 1000만 원 할인해준다 라고 해서 계약을 합니다. 다른 데는 300, 400 정도 부릅니다. 하지만 그곳은 차가 있었어요. 근데 할인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 저 같아도 1000만 원을 선택할 것 같아요. 1000만 원이면 굉장히 완전 땡큐죠. 6개월 정도 기다려서 막상 이제 차 받을 때 한마디 하죠. 아, 고객님 어떡하죠? 이달 프로모션이 많이 줄어서 300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휴, 이게 말이 돼? 어떻게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할 수가 있냐?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은 가끔 대리점 가면은 소리 지르고 싸우고 있는 대부분의 상황은 이런 이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입차 살 때는 항상 할인보다는 실제 납입료 또는 실제 할부금 그리고 금리를 꼼꼼히 살피시면 됩니다. 가끔 금리 포토샵해서 보내주는 분들도 있어요. 서울대학교 문서위조학과 이런 거 없나? 세 번째 비밀입니다. 심사 뺑뺑이입니다. 위에 두 가지는 그냥 귀여운 영업 스킬이다 라고 인정해 드릴게요. 근데 이건 쓰레기입니다. 심사 뺑뺑이 말 그대로 계속 심사 보면서 돌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고객이 지칠 때까지. 정말로 고객분이 신용 점수나 소득 증빙 자료가 좋지 않아서 그런 경우는 박수를 쳐줘야죠. 하지만 애매한 신용 점수 딱 700에서 750점대 분들이 이 방법에 많이들 당하시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장난을 치느냐? A사 견적으로 거의 자선단체도 울고 갈 정도의 견적을 전달드립니다. 고객분께서는 눈 뒤집히죠. 와, 내가 20군데 알아봤는데 가장 저렴하다. 드디어 찾았구나. 기분 좋게 굉장히 좋은 상태로 심사가 들어갑니다. 무보증 심사 승인이 납니다. 근데 고객한테는 승인이 안 났다고 하거나 보증금이 30% 이상 조건이 나왔다 라고 전달을 합니다. 고객분은 본인이 승인이 났는지 안 났는지 모릅니다. 모든 결과는 영업사원한테만 안내가 가기 때문인데요. B사 견적을 다시 드립니다. 약간 올라가요. 그래도 다른 데 견적이랑 비교해서 괜찮습니다. 그러면 또 심사 들어갑니다. 당연히 승인 나겠죠. A에서도 났으니까요. 그러면 또 담당 영업사원은 승인 안 났다 라고 하겠죠. 이때부터 약간 고객분들도 나뉘는데 아유, 안 되나 보다 하고서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이제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승인만 나면 좋겠다, 바로 계약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라면 이제 마무리가 들어갑니다. 시사 견적을 당당하게 내밉니다. 엄청 비싸죠. 여지껏 알아봤던 것 중에 가장 비싸요. 그러면서 아주 달콤한 멘트 하나를 툭 던지는 거죠. 여기 심사 담당자랑 호영호재하고 있어서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고객분은 감동합니다. 시사는 뭐 안 봐도 비디오죠. 무조건 승인입니다. 이게 심사 뺑뺑이고 실제로도 아직도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심화 과정이니까 여기서 더 쓰레기처럼 한다 라고 한다면 한 두 군데 정도 심사를 더 보면 받아줘요로 흔히들 락잠긴다라고 하죠.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를 만들어 놓고 가둬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너무 많은 조회를 하면 안 된다. 최대 3군데 정도까지만 심사를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차피 결과값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네 번째 비밀입니다. 보증금 선수금으로 장난을 치는 건데요. 뭐 이것도 영업 스킬이다 라고 하신다면은 그냥 꺼져. 굉장히 단순한 부분이면서 소비자가 가장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해요. 시기상 요즘 다들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요즘은 대출 하나쯤은 누구나 있습니다. 캐피탈도 힘들어요. 소비자가 힘들어지면은 채권이 터지는 경우가 자연스럽게 발생하기 때문에 심사 기준은 자연스럽게 더 강화가 됩니다. 요즘 심사 승인 내다 보면은 반 이상은 선납 조건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증금이나 선수금 조건으로 진행이 될 텐데 적게는 뭐 10%, 많게는 뭐 3에서 40%, 50%까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딱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보사, 선이. 이게 무슨 말이냐? 보증금 최소 4%, 선수금 최소 2%, 보증금이나 선수금이나 고객에게 주는 이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유튜브에서 워낙 정보들이 많다 보니 케이스가 많지는 않은데 3년 전인가 한번 제가 그런 견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무보증과 보증금 30%가 동일한 금액, 보증금 할인받은 거 전부 다 스스로 녹인 거죠. 근데 이건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당연히 한 곳만 비교해봐도 계약까지 이루어지기는 뭐 쉽지는 않겠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과연 몇 명이나 이런 정보를 알고 계실까요? 다들 영업사원이 그러면 그런가 보다 라고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대충이라도 알고 계시면 좋으니까 보증금 1,000만원당 35,000원씩 월의 견적이 내려간다 라고 보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선수금은 이자율이 반토막이니까 아무리 못해도 만원은 내려간다 라고 보시고요. 뭐 1,000만원 넣었다 하면 나누기 개월수 한 금액에 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방법 그 첫 번째, 주객 전도입니다. 요즘은 다들 아시다시피 차량 납기일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까지만 해도 고객한테 간이고 쓸개고 다 줄 것처럼 왕처럼 떠받들다가도 차가 1년 남짓 기다려서 나왔다. 그러면 이제 주객 전도가 됩니다. 왜? 굳이 그 차를 그 고객한테 안 팔아도 되거든요. 누구 마음대로? 영업사원 마음대로입니다. 캐피탈에는 고객이 안 한다라고 하고 다른 분한테 팔겠다라고 하면 끝입니다. 캐피탈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팔든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그럼 과연 기존 금액 그대로 갈까요? 갑자기 영업사원이 왕이 됩니다. 안 하려면 말고. 이건 진짜 현 상황입니다. 물론 또 너무 일반화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안 그런 분들도 당연히 있죠. 근데 상습적으로 이런 식으로 판매하는 분들도 그만큼 많다라는 겁니다. 수요가 공급에 비해 말도 안 되게 높으니까 약간 경매식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견적이 바뀌는 조건에 대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첫째, 캐피탈사에서 기존 승인 내역대로 소급 적용을 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우. 둘째, 차량 특판 할인가액이 변동이 생기는 경우. 셋째, 연식 변경으로 인해 차량가액이 변동이 생기는 경우. 위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그 외에는 사실 뭐 크게 견적 바뀔 일 없다라는 점 인지해 두시면 좋겠죠. 두 번째입니다. 수수료 보여주기입니다. 이거는 약간 타짜 냄새가 나죠. 각 캐피탈사마다 영업사원용 내부 시트 그리고 고객용 시트가 엄연히 각각 따로 있습니다. 견적기 얘기하면 또 우리 금융사에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그런 게 있다 보니 제가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어쨌든 굳이 보여주지 말라는 내부 시트까지 다 오픈하면서 본인 얼마 번다 라고 영업하시는 분들 상당수 있더라고요.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뭐 그럴 수도 있다. 사실 밑장빼기입니다. 견적기에 보면 따로 수수료 고정시켜서 적어놓는 공간이 있는 캐피탈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구라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어쨌든 결론은 굳이 안 보여줘도 될 걸 보여주면 구라가 들어간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사폼으로 된 견적 시트. 제가 이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항상 견적을 받으실 때는 내가 출소한 어느 캐피탈의 상품을 상담을 받는구나 정도는 알고 받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자사폼으로 된 견적들은 이게 어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게 꽁꽁 숨겨놨습니다. 본인들의 대회비라고들 하죠. 뭐 심지어 심사 서류 줘야 알려주는 것도 있어요. 이게 모르는 분들이 보면은 있어 보인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보면 어찌나 구린지 돈 냄새가 여기까지 나거든. 자사품 중에서도 어디 캐피탈사 상품인지가 제외된 견적서는 웬만하면 믿고 거르자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영상입니다. 제가 무료로 이런 방법들을 안내드렸으니 저도 광고 하나 해도 괜찮으시죠? 제가 누군지, 렛미인이 뭐하는 회사인지 모르는 분들도 상당수 있을 거라 봅니다. 렛미인은 장기 렌트 리스 에이전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최저가로 캐피탈과 차량 계약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박리담회지만 퀄리티만큼은 명품으로 업계 1위의 자리를 탄탄하게 지키고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평, 악플 환영.